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이 숨진 데 복수하겠다면서 4, 5주 동안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트럼프에게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을지, 그리고 이 사태가 국내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립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안상욱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립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안상욱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토요일입니다. 연휴 첫날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는데요. 이 공습으로 이란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란도 대통령이 있지만 더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게 바로 이란 지도자, 최고 지도자라고 들었는데,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 시점을 이란 수뇌부의 회의 시간에 맞췄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상황을 좀 간추려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이란에서 경제난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작년 12월 28일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란 여러 도시에서 분출됐었습니다. 네. 이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반정부 시위대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1월 초에는 미국이 이제 이란을 직접 타격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오만의 중재로 미국은 이란하고 지난 6일 죄송합니다. 2월 6일에 이제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1차 협상, 그리고 17일에서 18일 그리고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 3차 협상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26일 3차 협상에선 이날 협상을 중지했던 이제 오만 외무장관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그러나 이제 이란의 핵 농축에 관련돼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제 입장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모든 핵을 다 포기할 것을 주장했고, 이란은 이제 평화적인 핵 이용을 위해서 우라늄 농축을 핵 개발 이 안 되는 정도까지는 감축할 의사가 있고, IAEA에 이제 검증을 수용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핵 이용을 포기를 하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에 이제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면서 미국은 이제 장대한 분노 작전으로 이름을 붙였고, 이스라엘이 이제 표하는 사자 작전으로 이름을 이제 명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이란에서는 이제 그 일반적인 공화국하고는 다르게 성직자인 최고 지도자가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신정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습으로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고, 동시에 이제 군수 내부가 타격을 받으면서 단순한 군사적 피해를 넘어서 이란 신정 체제 전체의 권력 구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공조해 이란을 전격 공습한 배경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던데, 요건 어떻습니까? 이번 공습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89년까지 이란 대통령으로, 그리고 89년부터 이번 폭격으로 사망하기 전까지는 이란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는 이란 신정체제를 장기간 실질적으로 통치해온 지배자입니다. 그러면서 독재자였습니다. 이 독재체제 하에서 정치적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었고, 최근 몇 년 동안은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강력한 무력으로 대응하면서 체제에 대한 내부 반발도 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발행된 민간인 학살 같은 것들은 인조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런 이란의 독재자의 제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법적인 문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권 국가에 대한 군사 공격은 원칙적으로 유엔 헌장상 무력 사용 금지 원칙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 앞으로도 국제법적 논란이 지속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정말 이 힘을 통한 평화 노선이 한층 가감해지고 있는데, 무력을 통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질서 자체를 미국에 완전히 유리하게 뒤집으려는 노골적인 패권 선언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독재자였던 베네수엘라의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됐고요. 이란 최고 대자인 하메네이가 이번 폭격으로 이제 사망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법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압도적인 미국의 무력에 의존해서 현재 이제 반미 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베네수엘라 사태 그리고 이번 이란 폭격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재 속에서 이란 원유 수출의 80% 이상, 또 미국의 제재 속에서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60% 이상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원유 수입의 12에서 13%를 이란에, 3에서 4%를 베네수엘라에 의존하면서 총 원유 수입에서 15에서 17%를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그 마두로 제거와 그리고 이란 폭격으로 이들 국가에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향후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 혁명 이후에 원유와 천연가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급자족을 이루었었기 때문에 중동 불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맞서 이란은 즉각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란의 계산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상대로 큰 위기를 일으키면 페르시아만 지역에 미국 우방국들이 나서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작전을 중단시키도록 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미군 관련 시설만이 아니라 주거, 상업시설 등 민간 지역에도 피해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이란의 의도는 이제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국가들의 이제 미군 기지를 공격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이제 불안해서 미국을 말릴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그렇지만 이제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에 있는 이제 미군 시설을 공격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이제 민간 피해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오히려 이들 국가에서 이란에 대한 이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치는 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정상 등도 이제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려고 처음에 했을 때는 자기들은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이 아랍 국가들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서 3월 1일에 그 이제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이제 강력하게 이들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이 규탄하면서 중동 지역의 동맹국 보호를 위해서 방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은 미국의 자국 군사기지 사용을 승인을 했고 프랑스도 지금 해군 함정을 파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불씨가 정말 여기저기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싸움이 길어지느냐 짧게 끝나느냐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4주, 5주 동안 공격할 수 있다고 예고를 했고 아니면 그보다 짧게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트럼프의 선택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불확실성, 의도적으로 자신의 선택지를 넓게 열어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 대해서 최대 4주 정도의 군사작전을 언급하면서도 또 동시에 짧게 끝날 수도 있다라고 말해서 단기 작전과 장기 작전 두 시나리오 모두를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예. 이는 이제 상대방이 미국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 전형적인 트럼프식의 협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사주간지인 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군사적인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또 외교 채널을 열어두고 있는 트럼프식의 열린 협상 전략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단기간에 제한된 군사작전 후에 긴장을 좀 관리하는 요소이지요. 이게 지난번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 같은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군사적인 압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협상을 끌고 가서 외교적으로 좀 유리한 협상을 차지하겠다는 이제 외교적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는 군사작전이 이제 장기화될 것으로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스타일로 볼 때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기보다는 상대가
예측하기 어렵도록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전략을 선택하게 될지는 현재 누구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단기, 장기 시나리오를 모두 열어두고 이제 또 지상군 파견도 할 수 있다는 원칙까지 피력을 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호르무즈 해협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뭐기에 우리가 이래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제 이란 폭격 이후에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이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고문이 국영 매체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했다면서 누구든 통과를 시도하면 혁명 수비대와 이제 이란 정규 해군이 그 선박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월 1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 아랍에미리트 인근에서 최소 3척의 선박이 이제 이란에 의해서 지금 피격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 이전에 배럴당 65.21달러 정도였는데 현재는 지금 77달러 75센트까지 배럴당 유가가 폭등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란 및 다른 중동 국가가 지금 세계 원유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2%입니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호주와 함께 세계 최대 LNG 공급 국가인 카타르는 전 세계 LNG 무역에서 19.7%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카타르 LNG의 모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거래가 됩니다.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될 경우에 제일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이제 동아시아 국가입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의 70% 안팎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도 40에서 50%의 원유를 중동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수입에서도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카타르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비중이 22%입니다. 한국도 20%의 천연가스가 카타르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당장 에너지 수급에서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셰일 혁명을 통해서 원유나 천연가스에서 일정 정도 자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동의 불안이 미국으로 파급되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하고는 굉장한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미국은 비교적 자유롭다. 정말 중동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봉쇄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봤을 때는 미국 내부에서는 이번 공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미국 내 분위기를 한번 살펴주시죠. 예, 일단 마가 진영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단 이란이라는 미국의 이제 최저적인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제거돼서 위협이 해소됐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마가 집단들이 있지만 한편으로 마가 집단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세계 경찰을 하면서 미국의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해서 희생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는 또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진영 안에서도 지금 트럼프의 그 이란 폭격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마가 진영 안에서도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자 오늘 교수님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안상우 교수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